아니 근데 그렇게 뭐 박수로만 세울 것 같으면 네. 이명박 때도 1박 2일이었고 박근혜 때도 1박 2일이었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부시가 5박을 방한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파티하고 난리 났었어야죠. 업고 다녀야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박근혜와 문재인 두 대통령에게 전에 미국 갔을 때 홀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예. 최근에 언론이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데 박근혜랑 만났던 오바마의 1박 2일은 괜찮고 트럼프하고의 1박 2일은 문재인 패싱 홀대 받는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네. 네스당이 엄청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안철수가 트럼프 1박 2일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세한 내용을 언급하면 정말 속이 상하고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참겠지만 딱 한 대목만 말하겠다. 1박 2일 국빈 방문이 품격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왜 동창이 나한테는 안 찾아와 이건가요?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까봐 지금 아이, 벌써 개새끼 진짜 그 입주댕이를 짱돌로 확 조사버리고 싶네 진짜. 제주도 갔을 때 제가 3박 2일이라고 표현했던 건 밤늦게 도착해서 새벽같이 나왔거든요. 제주도에서. 네. 요게 그 트럼프가 지금 사실 그런 거야. 11월 5일 날 오후에 도착해요, 일본에. 그래서 사실 잠만 자. 온통 보내는 건 월요일이야. 예. 그리고 화요일 날 오전 일찍 출발해. 예. 요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2박 1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건 7일 날 오전에 도착해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통으로 써. 예. 그래서 국회 연설하고 도착해서 하루를 통째로 쓰고 그 다음날 국회 연설하고 오후에 중국으로 가. 요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경우는 1박 2일. 그러니까 정확한 워킹데이로만 치면 이거 2박 2일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아까 우리 안 대표 입주댕이를 짱돌로 조사부르고 싶다고 충동을 느꼈던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있고 3박 4일 있으면 이 정부가 미국한테 굉장히 대접받고 인정받는 나라인 거고 맞죠. 1박 이거는. 2일이면 예. 대접을 못 받는 거라는 그 발상 자체가 사대주의에 네. 그렇죠. 기여되어 있는 거의 거잖아요. 노예의식에 네, 가까운 노예의식 거예요. 갖고. 그래서 예. 일본은 2박 3일인데 한국은 1박 예. 2일이니까 일본만큼 대접을 못 받았다. 이렇게 안철수 뭐 이거잖아요. 쇳내 그 마님 쇳내 집에 하루만 더 묵어주시오. 그렇죠. 그 막 이런 얘기입니다,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21세기 정치인으로서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정치적 신념인 거예요. 너무 후져요 진짜. 이게 외신으로 발상 자체가. 나갈까봐 예. 엄청 불안해. 이미 나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사대주의 발상이고요. 둘째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 한반도에 미국의 어쨌든 속국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1순위가 일본이에요. 예. 이건 변함없는 그렇죠.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없어 보여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역사상 우리는 미국이 볼 때 언제든 중국으로도 붙을 수 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실질적 우방은 일본이고 음. 한국은 동맹 국가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이야기한 맞는 적도 겁니다.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애우를 하는 예. 겁니다. 각 예, 국가들이.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머릿속에서 일본과 한국 중에 누가 더 미국과 친하냐를 증명해내야 되는 게 대통령의 그렇죠. 일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후져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굳이 실드를 하나 더 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한국을 떠나는 바로 그 날 예. 출국을 해서 인도네시아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을 잡을 때 이미 잡혀져 있는 그 일정이란 말이야, 인도네시아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 오후에 바쁘거든. 음. 트럼프 1박 2일만 있다 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상은. 아침 먹고 가 이렇게. 뭐 그런 거지. 나도 바쁘다. 너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요거를 공당의 대표라는 안철수 씨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유치해요. 예. 얘란 표현 좀 근데 유치라는 말도 아깝죠.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초등학생들도 예. 알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꼼수도 아니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안철수 씨는.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씹어볼까. 깔까? 네. 그건데 안타깝죠. 이번에 오는 한중일 중에서 국회 연설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죠. 저는 그것도 좀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얘가 국회 가면 격이 국회가 떨어져. 아니 근데 그렇게 뭐 박수로만 세울 것 같으면 네. 이명박 때도 1박 2일이었고 박근혜 때도 1박 2일이었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부시가 5박을 방한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파티하고 난리 났었어야죠. 업고 다녀야죠. 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옛날에 어땠나 예. 알아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홍준표가 왜 그 미국 방문, 국빈 방문 뭐 유엔 총회 참석하는데 문재인 패싱했다. 안철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홍준표랑 똑같은 놈이에요. 그런 걸 비판을 하지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언론들이 그걸 또 받아 쓴다는 거야. 안철수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빨아주는 거에 네. 있다 그랬잖아요. 워딩이 뭐였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받아주면서 좋은 말을 해도 안 받아주고 안철수가 하는 말은 헛소리도 다 받아서 언론 기사로 써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게 악의성도 있는 의도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려고 보니까 자꾸 대결 구도만을 만드는 거예요. 안철수가 이런 한마디 하면 이거 오늘 클릭수 많아지겠네 하고 기사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주적인 의지를 미국에 꺾어버렸어요. 완전히 미국과 함께 가겠다라는 걸 서약했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어떠한 거부 반응이 국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소수는 일어난데 네.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은 오랫동안 이민족의 탄압을 받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적 능력,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어느 국가에 종속되기를 싫어합니다. 한민족들은. 일본인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일본인들이 산업혁명을 빨리 해서 우리를 이제 한번 먹어봤지만 그 오랫동안 먹어도 한민족을 말살하지 못했어요. 말살전쟁까지 했지만 그만큼 강인한 민족이었고 그다음에 자주적인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트럼프 오면요 아마 피켓이 돌입할 겁니다. 뭘로 하겠죠? 핵, 전쟁 반대 이런 거죠.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끈질긴 그 의지로 자주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민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배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한 민족이면 진작에 중국에 통합됐겠죠. 그렇죠. 중국이 그런 우리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라고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주일 동안 있어도 좀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좀 가볍게 좀 갔으면 근데 좋겠고. 저는 트럼프가 우리나라 체류하는 그 1박 2일 동안 잠깐이라도 어떤 트윗을 날릴지가 걱정돼요. 그러니까 저도 국회 연설 직전에 재밌다 진짜. 국회 연설 직전에 저 로켓맨 보고 있나? 뭐 이런 트윗 날려봐요. 끔찍하다 진짜. 제가 보기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잘 끌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일부에서는 진보 쪽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뭐 대응해라 이렇게도 하지만 현실적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은 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냉혹합니다 국제사회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기 나름으로는 뭐 좀 역겹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트럼프랑 잘 지내면서 일본을 패싱할 수도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안철수 같은 워딩도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허현준 이 이름은 정말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일개 행정관의 이름을 처음으로 기억하게 된 게 바로 허현준이에요. 그렇죠. 그래 허현준이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들 중에 뭐 최민희 의원이 포함된 낙선운동을 주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허현준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고리가 있어요. 국정원하고 청와대 행정관인 허현준이 이제 실무 담당자였겠죠. 그리고 경경련과 이렇게 삼각고리로 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게 만드는 건 어버이연합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온갖 악행들을 담당했던 허현준이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요. 허현준의 혐의가 화이트리스트였어요. 화이트리스트로는 구속이 힘들걸?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바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구속시킨 논리가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 범죄의 본질은 공무원과 공모한 사람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반대 세력에 대해 공격하고 자기 세력에 대해 옹호하도록 특정 단체에 나라 돈을 지원하고 사기업을 압박해 지원한 것. 이 사건은 공직자들이 국가 시스템을 무시해 남용하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피해자들이 생긴 형사 사건이다. 관제 데모의 상대방은 피해자다. 아, 이 노래 좋지 않아요? 관제 데모의 상대방은 피해자다. 화이트리스트로 자라는 사람들만 지원해줬으니까 난 죄 없어가 아니고 그 지원해준 사람들이 공격을 해댔으니 그 공격의 상대방은 피해자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고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추선이가 CJ 같은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요.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이신 그 사기꾼 같이 말씀하시는 추선이. 신부님 추선이 연설하는 거 여러 번 들어보셨죠? 저 길거리에서도 많이 진짜 보고 인사도 하는 사이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나쁜 맘 먹었으면요 박근혜 정권이 붙어가지고 수억 벌었을 것 같아. CJ에서 뜯어냈다면 진짜 최고봉이거든요. 그 대기업 재벌들 중에서도 CJ는 어떤 재벌의 조상님이잖아요. 삼성도 사실 CJ에서 이제 분사해서 나와서 CJ보다 더 커진 거지. 원래 뿌리 조상님급은 이제 CJ라서
그 짠돌이 정신 있잖아요. 돈 안 되는 곳에는 절대 돈 쓰지 않는 짠돌이 정신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에서 돈을 뜯어냈다면 정말 이 양아치 지수로는 최고봉을 찍은 거죠, 진짜. 근데 이 추선이하고 정경련과 그다음에 박근혜에서는 기억나세요? 퍼포먼스한 거 박근혜가 그 천만인 서병 제일 먼저 하면서 기억나. 다 이게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화이트리스트가 범죄가 아닌 거냐? 저는 이제 이 논쟁에서 화이트리스트든 블랙리스트든 범죄 행위입니다. 국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를 구분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민자 씨 우리 방송에 나왔지만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기억이 아물거린 게 무슨 작품을 해당 부처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모전에 넣었는데 거기에서 담당자가 직접 연극의 대본을 수정하려고 하거나 또는 공모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갔죠? 화이트리스트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아까 우리 권 PD가 정말 이 글이 마음에 들었다 문장이 이렇게 얘기한 게 결국은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피해자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를 구분할 수가 없다. 똑같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도 한데 이 검찰 관계자가 말했던 아까 그 마차님이 읽어주셨던 그 이야기에서 관제 데모의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했지만 사실 이 관제 데모의 목적을 생각하면 정치 개입이거든요. 그리고 치가 떨리죠. 예. 왜 그러냐면 이들은 백남기 사망자를 공격했고 가족을 예. 공격했고 예. 세월호 유가족을 공격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판 댓글 작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뭐 정치 개입의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건데 단순히 이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는 가해자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이게 연결된 것 중에 뭐 이런 일화도 나와요. 허현준이 보수단체 지원하는데 소극적이라고 정경련 사회공헌팀 소속 직원을 다른 팀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정경련 입장에서 보면 좀 무조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무슨 뭐 어버이연합이네 누구네 돈 좀 줘라고 했는데 예. 잘 안 해. 그러니까 윗선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저 새끼 좀 쫓아내요. 뭐 이런 식의 파워를 부리는. 그러니까 뭐 정경련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담당했던 쫓겨났다는 직원 있죠. 다른 부서로 쫓겨났다는 직원. 이 직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서류상 그 명분이 될 만한 근거는 확보해야지 자금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에서 아무 서류도 없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나 국정원 백이 있으니까 돈 줘 이러는데 세상 어떤 직원이 알았어요. 전화 한 통 받고 입금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원해줬던 단체 중에 한국 대학생 포럼이라고 아, 이것 보고 좀 화가 났어요. 유명해요. 그 젊은 애들이 왜 어떻게 저런 마인드로 살까 싶은 정도 그 대학생 포럼 애들이 이제 예. 이렇게 되겠지. 정경련에서 얼마 좀 주기로 했어. 그래서 연결을 시켜줬겠죠. 그렇지. 전화를 해.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꼰질렀지. 허현준한테. 전화 안 받던데요. 그러니까 빡이 돌아가지고 윗사람한테 얘기해갖고 그냥 전부시켜버리는 이런 방식이고. 지금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김기춘하고 조윤선은 지금 블랙리스트 건으로 지금 네.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 드러나 있는 죄로만 따지면은. 네. 그래서 지금 허현준이 구속되고 나서 조윤선이 지금 풀려났잖아요. 1심에서. 네. 허현준이 구속되고 나서 그 후에 조윤선이 풀려나고 나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조윤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구속 금방 되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 그리고 귤이 한참 예, 철이라서. 귤이 한참 맛있는 때니까 괜찮을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조윤선이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다 나왔는데. 예, 다 예, 나왔죠. 예. 증언까지 나왔는데 예. 조윤선은 지금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박근혜 씨 아니야. 윤선이 더 나갔는데. 씨. 나오자마자 피부 관리 바로 해가지고 예뻐졌나요? 아니 한 절반 정도 돌아왔더라고요. 피부 관리라는 게 개념이 뭐예요, 근데? 뭐 맞고 이러는 거? 바로 관리 들어갔겠죠. 평소에 하다가 그 한동안 못했는데. 그럼 무너지죠, 얼굴이. 그러겠지. 지금 주사도 아무래도. 많이 맞고 열심히 막 한 것 같아요. 딱 봐도 티가 나던데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방송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팟캐스트니까 뭐 정치인들 중에 뭐 미모 대결하고 나경원하고 예.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조윤선. 예, 예. 그런데 민낯을 처음에 검찰에 나올 때 민낯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잖아요. 예. 그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들이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조윤선이나 이게 운동을 안 해봐서 정말 여바는 거야. 만약에 조윤선이 정말 화장하고 싶으면
구치소에서도 화장할 권리를 달라 투쟁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른 여성 수감자들도 화장할 권리를 얻잖아. 예. 그치? 이뻐질 권리에 대해서 누가 방해하나? 아니, 누가 봐준다고 거기서 화장을 해요? 어쨌든 그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제발 나한테 좀 그 이영하 변호사 나를 좀 만나 찾아와. 씨발 내가 투쟁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박근혜 인권을 확 올려줘. 확 올려줘 버려. 그리고 그 아마 박근혜 씨가 실형 재판이 끝나면 아마 감옥으로 가잖아요. 예. 여성 감옥이 어디 경북 어디에 있다고 하던데. 음. 어쨌든 그러기 전에는 지금 최 대접을 받고 있는 건데. 심지어 요즘에는 그 이명박이 만들어 놓은 민영화된 감옥도 있더라고. 그렇죠. 예. 소망교도소. 이름도 그 참 놀랍지 소망스럽죠. 그 황교안 씨가 그 큰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근데 황교안을 그리 보내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저는 참 이상해. 황교안은 지금 왜 구속이 안 될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개혁보다 쉬운 게 혁명이에요. 혁명은 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예. 다 치고 해갖고 예. 쉽게 그냥 정리할 수 있는데 이놈의 개혁은 불과 얼마 전까지 주류 집권 세력이었던 자들을 치는 거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 뭐 어쨌건 간에 얘기가 좀 새는데 이 허현준 행정관이 이제 구속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윤선과 김기춘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부도덕한 짓을 했는지가 지금은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돼, 이제. 예, 맞아요.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관련자도 제가 볼 때 마무리되면 한 1000명 수준에 넘지 않을까? 구속자가? 저는 아직 당은 지금 연관성을 지금 수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당이 연관 저는 깊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되면 진짜 이제 피바다 되는 거죠. 사실 나중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정리가 되고 나면 백서가 나올 거잖아요. 그 백서의 양이 어느 정도 될지 사실 가늠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게 그 트럼프가 지금 사실 그런 거야. 11월 5일 날 오후에 도착해요, 일본에. 그래서 사실 잠만 자. 온통 보내는 건 월요일이야. 예. 그리고 화요일 날 오전 일찍 출발해. 예. 요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2박 1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건 7일 날 오전에 도착해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통으로 써. 예. 그래서 국회 연설하고 도착해서 하루를 통째로 쓰고 그 다음날 국회 연설하고 오후에 중국으로 가. 요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경우는 1박 2일. 그러니까 정확한 워킹데이로만 치면 이게 2박 2일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아까 우리 안 대표 입주댕이를 짱돌로 조사 부르고 싶다고 충동을 느꼈던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있고 3박 4일 있으면 이 정부가 미국한테 굉장히 대접받고 인정받는 나라인 거고 맞죠, 1박 이거는. 2일이면 예. 대접을 못 받는 거라는 그 발상 자체가 사대주의에 네. 그렇죠. 기여되어 있는 거의 거죠. 노예의식에 네, 가까운 노예의식 거예요. 갖고. 그래서 예. 일본은 2박 3일인데 한국은 1박 예. 2일이니까 일본만큼 대접을 못 받았다. 이렇게 안철수는 뭐 이거잖아요. 생각을 쇳내 그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옛날에 어땠나. 예. 알아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홍준표가 왜 그 미국 방문, 국빈 방문 뭐 유엔 총회 참석하는데 문재인 패싱했다. 안철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홍준표랑 똑같은 놈이에요. 그런 걸 비판을 하지.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언론들이 그걸 또 받아 쓴다는 거야. 그 안철수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빨아주는 게 네. 있다 그랬잖아요. 워딩이 뭐였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받아주면서 좋은 말을 해도 안 받아주고 안철수가 하는 말은 헛소리도 다 받아서 언론 기사로 써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게 악의성도 있는 의도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려고 보니까 자꾸 대결 구도만을 만드는 거예요. 안철수가 이런 한마디 하면 이거 오늘 클릭수 많아지겠네 하고 기사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주적인 의지를 미국에 꺾어버렸어요. 완전히 미국과 함께 가겠다라는 걸 서약했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어떠한 거부 반응이 국민들이 일어나지가 일정을 잡을 때 이미 잡혀져 있는 그 일정이란 말이야. 인도네시아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 오후에 바쁘거든. 음. 트럼프 1박 2일만 있다 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상은. 아침 먹고 가 이렇게. 뭐 그런 거지. 나도 바쁘다. 너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요거를 공당의 대표라는 안철수 씨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유치해요. 예. 얘란 표현 좀 근데 유치라는 말도 아깝죠.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초등학생들도 예. 알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꼼수도 아니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안철수 씨는.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씹어볼까? 깔까? 네. 그건데 안타깝죠. 이번에 오는 한중일 중에서 국회 연설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죠. 저는 그것도 좀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얘가 국회 가면 격이 국회가 떨어져. 아니 근데 그렇게 뭐 박수로만 세울 것 같으면 네. 이명박 때도 1박 2일이었고 박근혜 때도 1박 2일이었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부시가 5박을 방한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파티하고 난리 났었어야죠. 업고 다녀야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박수로만 세울 것 같으면 네. 이명박 때도 1박 2일이었고 박근혜 때도 1박 2일이었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부시가 5박을 방한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파티하고 난리 났었어야죠. 업고 다녀야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박근혜와 문재인 두 대통령에게 전에 미국 갔을 때 홀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예. 최근에 언론이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데 박근혜랑 만났던 오바마의 1박 2일은 괜찮고 트럼프하고의 1박 2일은 문재인 패싱 홀대 받는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네. 내상이 엄청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안철수가 트럼프 1박 2일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세한 내용을 언급하면 정말 속이 상하고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참겠지만 딱 한 대목만 말하겠다. 1박 2일 국빈 방문이 품격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왜 동창이 나한테는 안 찾아와 이건가요?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까봐 지금 아이, 벌써 개새끼 진짜 그 입주댕이를 짱돌로 확 조사버리고 싶네 진짜. 제주도 갔을 때 제가 3박 2일이라고 표현했던 건 밤늦게 도착해서 새벽같이 나왔거든요. 제주도에서. 마님 셋네 집에 하루만 더 묵어주십시오. 그렇죠. 그 막 이런 얘기입니다,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21세기 정치인으로서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정치적 신념인 거예요. 너무 후져요 진짜. 이게 외신으로 발상 자체가. 나갈까봐 예. 엄청 불안해. 이미 나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사대주의 발상이고요. 둘째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 한반도에 미국의 어쨌든 속국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1순위가 일본이에요. 예. 이건 변함없는 그렇죠.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없어 보여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역사상 우리는 미국이 볼 때 언제든 중국으로도 붙을 수 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실질적 우방은 일본이고 음. 한국은 동맹국가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이야기한 맞는 적도 겁니다.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애우를 하는 예. 겁니다. 각 예, 국가들이.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머릿속에서 일본과 한국 중에 누가 더 미국과 친하냐를 증명해내야 되는 게 대통령이 그렇죠. 일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후져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굳이 실드를 하나 더 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한국을 떠나는 바로 그 날 예. 출국을 해서 인도네시아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